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지금 아주 세계의 탑 이슈입니다. 네. 외신들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트럼프 유엔의 가치를 떨어뜨리다. 이게 이제 21자 프랑스 르몽드 신문의 사설 제목입니다. 르몽드. 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처럼 트럼프 대통령 역시 취임 후 첫 유엔 연설이었는데요. 잘 알려진 것처럼 이번 유엔 총회에서 다뤄질 주제, 의제, 북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그리고 이를 통한 전 세계를 향한 위협. 이 앞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이 시대의 이제 우리 국제사회 당면 과제인데요. 네. 이 과제 앞에서 세계의 리더 역할을 해온 미국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모든 참가국 대표들이 이목을 집중했다면은 그것은 트럼프 한 개인의 자격이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의 자격이었기 때문이겠죠. 네. 그 자격으로 한 유엔 연설의 기조연설이 유엔의 격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인 셈입니다. 르몽드는 왜 유엔의 격을 떨어뜨렸다라고 평가했습니까? 일단 그 형식적인 면을 지적을 했는데요. 예. 국내 일부 언론들처럼 단호하다, 강경하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지만 예. 르몽드가 보는 그의 표현은 거칠고 공격적이었다는 겁니다. 르몽드 표현을 그대로 제가 옮기자면은 단세포적이고 저속하고 일관성 없고 자살 임무라든가 타락한 정권, 부패한 독재자 이런 자극적인 표현으로 점철된 그의 연설은 평소 그의 발언 때인 방안에서 트위터라는 것이 원래 새처럼 조잘거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트위터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난의 정당성을 떠나서 유엔 총회 연설이라는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막말들이었다는 건데요. 막말들이었다. 네. 우리 언론들에서도 나온 그 김정은에 대해서 로켓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발언이 있었던 그 며칠 전에 유엔 총회 며칠 전에 트위터에서 썼던 표현을 본인이 썼던 표현을 아마 본인이 멋있다고 생각하고 유엔 총회 연단까지 가지고 온 듯한데 네. 이 르몽드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과 리얼리티 쇼를 혼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얼리티 쇼를 혼동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선은 연설의 형식이 맞지 않았다. 그러고 내용은요? 내용은 뭐라고 말하나요? 내용적인 면에서도 사실 트럼프의 외교 국제정치, 그가 말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이게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그 연장선에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중요시 생각해왔던 가치들, 협약들, 예를 들자면은 파리 기후협약이라든가 네. 그의 그 전임이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정성을 쏟았던 이란 핵협상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 너무 쉽게 등을 돌리고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인 이 국제사회에 대한 관여, 그다음에 리더십, 이거를 바로 폐기해버린 듯한 그런 태도. 네. 이런 것들이 이번 연설 안에서도 그대로 묻어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르몽드 신문에 따르면 그의 연설 안에서 인권이나 인본적 가치 등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 근거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들에 대해서 과거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는 그런 굴레를 씌웠듯이 그랬었죠. 네, 맹렬한 비난만 할 줄 알았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앞에서 제가 이제 그 단세포적이다 이런 표현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연설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완전 파괴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거라는 건데요. 그럼 북한에 비해서 당연히 미국의 군사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당연히 가능하겠죠. 예. 하지만 두부 자르듯이 남북한을 뚝 잘라서 동맹국이라는 남한에 전혀 피해가 안 가고 북한을 완전 파괴한다는 게 이게 무슨 전략을 얘기하는 건지. 네. 그리고 그렇게 북한을 파괴하겠다면은 북한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을 같이 몰살시키겠다는 건지. 이렇게 단순한 해법이 있을까 싶은 거고요. 만약에 이게 그냥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면은 그거야말로 아까 말한 유엔을 리얼리티 쇼와 혼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르몽드는 아주 강하게 사설로 비판을 했네요. 네. 유럽 언론이라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을 수도 있는데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어때요? 미국의 주요 언론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워싱턴 포스트지에는 19일자 트럼프 북한 핵 포기 더 어렵게 만들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었고요.
역시 19일자 같은 신문 도쿄발 기사에서 트럼프의 유엔 연설 이후에 한국과 일본은 초조하고 놀라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의 핵 포기를 더 어렵게 만든다? 어떤 네. 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뭐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베이나트 교수 글을 소개해드렸을 때도 이제 비슷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예. 우리가 북한이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요한다면은 그 입장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칼럼의 필자인 폴 월드맨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당신이 김정은이라면은 상대국 대통령이 유엔에 나와서 당신과 당신의 주민을 몰살시키겠다고 위협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과 우리나라에 득이 될 합의를 할 수 있겠군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아하. 물론 그렇다고 트럼프가 김정은을 지켜 세우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내뱉은 말들은 적대감을 키우고 군사 대결을 더 부추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게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의 내용이다. 네. 그러니까 강한 위협으로 상대방이 당장 무기를 못 쓰게는 할지 있을지 몰라도 네. 결국 그 무기를 내려놓게는 못한다. 그렇죠.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게다가 이제 이번 연설에서 트럼프 실수가 또 하나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남겼던 그 일 중 하나죠. 이란 핵 합의. 예. 이걸 전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란 핵 합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란 핵 합의는 미국이 체결한 최악의 그것도 가장 일방적인 거래 중 하나였다. 그 합의는 미국의 골칫거리였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 수많은 정상들을 포함해서 이게 각국 대표가 모인 유엔에서 한 발언인지 지지자들 모아놓고 유세장에서 할 발언인지 구별이 안 간다는. 네. 그러니까 아까 르몽드 신문이 지적했던 트럼피언 트위트. 그러니까는 트럼프식 트위터. 그렇죠. 예. 그 대표적인 한 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포기라는 합의는 결국 미국과는 할 대상이 못 된다. 핵포기는 바로 미국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죠. 그를 대가로 해서 받았던 모든 약속은 의미가 없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네. 사실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미 과거 94년도 제네바 합의 당시에도 경험해본 바를 이번에 이란 핵합의 비난 발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꼴이 될 거라는 거죠. 94년 제네바 합의도 결국 미국이 먼저 깨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 경험을 한 북한의 입장에서. 그렇죠. 예. 미국만 깬 건 아니지만 미국이 먼저 시작을 했다는 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설사 그런 이야기를 뭐 참모 혹은 지지자들 앞에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평화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오로지 그 목적이 존속의 이유인 유엔에서 할 수 있는 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 대통령도 아주 강한 표현으로 또 트럼프를 비판하지 그랬죠. 않습니까? 네. 서로 막말을 부르는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요. 방금 표현하셨듯이 유엔의 존재 이유는 평화인데 거기서 최강국 대통령이 완전 파괴를 입에 올렸다. 네. 이건 문제다. 그렇죠. 이게 이제 미국 언론의 반응이로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워싱턴 포스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언론만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에서 좀 더 비판적인 뉴욕타임스의 경우에 20일자 유엔의 전쟁 도발자와 평화 중재자라는 제목에서 낸 그 사설입니다. 이건 사설인데 유엔은 전쟁을 위협하는 장소로 예상될 수 있는 곳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첫 유엔 연설을 그렇게 했다. 국제기구에서 뿜어낸 그의 분노 속에 타협 또는 협상의 기미는 찾아보기 힘들고 지난 2009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문제들에서 보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식과는 대조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09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한 연설을 할 때. 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공화당의 덜 비판적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21일자 유엔에서의 트럼프 쇼크라는 제목의 역시 사설입니다.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도 있다. 이 발언에 대해서 트럼프를 미개한 인물로 보는 외교 전문가들에게 불쾌감을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트럼프는 북핵 위기를 물려받았고 이제 전 세계는 북한이라는 악한 정권에 대해서 불편한 진실을 들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역시 이번엔 20일자 신문입니다. LA 타임스는 유엔에서 전투적인 트럼프라는 아주 시사하는 바가 있는 제목입니다. 그 기사에서 42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투적이고 미사 요구를 늘어놓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렇게 했고요. 트럼프의 위협에 김정은은 단념할까?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수미테리 전 중앙정보국 북한 분석관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예. LA타임스가 수미테리 전 중앙정보국 미국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북한 분석관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김정은이라면 더 늦기 전에 핵무기를 완성시켜야겠다. 아하, 이렇게, 오히려 그렇죠. 핵무기 완성을 서두른다. 현재의 트럼프를 보면서 말이죠. 네. 결국 이런 위험은 북한에 있는 긴장을 더 고조시키기만 할 것이다. 이렇게 LA타임스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유럽 언론, 미국 언론 좀 비판적인 언급들이 대부분이다. 네. 좀 긍정적으로 메시지를 읽은 언론은 없습니까? 뭐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소개해드리면 영국의 타임스의 경우에 네. 21자 사설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두 가지 목표는 달성을 했다면서 하나는 국제사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는 있다. 적어도 기조는 있다. 이 점을 전달했다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북한이 계속해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경우에 북한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분석이라기보다는 사실 사실관계를 그대로 전달한 것 같이 보이는데. 예. 그리고 부시 이후에 유엔이 대가는 많이 받으면서 세계를 위해서 하는 일은 별로 없다. 이런 인식이 좀 팽배한 있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예.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 대한 비판을 생각보다 하지 않았고 미국은 전 세계와 연대한다는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 그거는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애초에 기대치가 너무 낮았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임상훈 씨가 이렇게 새삼 정리 안 해주셔도 사실 트럼프의 유엔 연설은 지금 국제적으로 화제입니다. 네. 그리고 대체로 지금 부정적인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네. 우리 국내 언론에도 많이 좀 보도가 되고는 있죠.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면은 예. 그거야말로 아까 말한 유엔을 리얼리티 쇼와 혼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르몽드는 아주 강하게 사설로 비판을 했네요. 네. 유럽 언론이라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을 수도 있는데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어때요? 미국의 주요 언론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워싱턴 포스트지에는 19일자 트럼프 북한 핵 포기 더 어렵게 만들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었고요. 역시 19일자 같은 신문 도쿄발 기사에서 트럼프의 유엔 연설 이후에 한국과 일본은 초조하고 놀라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의 핵 포기를 더 어렵게 만든다? 어떤 네. 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뭐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베이나트 교수 글을 소개해드렸을 때도 이제 비슷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예. 우리가 북한이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요한다면은 그 입장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칼럼의 필자인 폴 월드맨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당신이 김정은이라면은 상대국 대통령이 유엔에 나와서 있었던 그 며칠 전에 유엔 총회 며칠 전에 트위터에서 썼던 표현을 본인이 썼던 표현을 아마 본인이 멋있다고 생각하고 유엔 총회 연단까지 가지고 온 듯한데 네. 이 르몽드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과 리얼리티 쇼를 혼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얼리티 쇼를 혼동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선은 연설의 형식이 맞지 않았다. 네. 그러고 내용은요? 내용은 뭐라고 말하나요? 내용적인 면에서도 뭐 사실 트럼프의 외교 국제정치, 뭐 그가 말한 아메리카 퍼스트 이게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그 연장선에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중요시 생각해왔던 가치들, 협약들 예를 들자면은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가 네. 그의 그 전임이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정성을 쏟았던 이란 핵 협상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 너무 쉽게 등을 돌리고.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인 이 국제사회에 대한 관여, 그다음에 리더십, 이거를 바로 폐기해버린 듯한 그런 태도. 네. 이런 것들이 이번 연설 안에서도 그대로 묻어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르몽드 신문에 따르면은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지금 아주 세계의 탑 이슈입니다. 네. 외신들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트럼프 유엔의 가치를 떨어뜨리다. 이게 이제 21자 프랑스 르몽드 신문의 사설 제목입니다. 르몽드. 네. 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처럼 트럼프 대통령 역시 취임 후 첫 유엔 연설이었는데요. 잘 알려진 것처럼 이번 유엔 총회에서 다뤄질 주제, 의제, 북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그리고 이를 통한 전 세계를 향한 위협,
이 앞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이 시대의 이제 우리 국제사회 당면 과제인데요. 네. 이 과제 앞에서 세계의 리더 역할을 해온 미국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모든 참가국 대표들이 이목을 집중했다면은 그것은 트럼프 한 개인의 자격이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의 자격이었기 때문이겠죠. 네. 그 자격으로 한 유엔 연설의 기조연설이 유엔의 격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인 셈입니다. 르몽드는 왜 유엔의 격을 떨어뜨렸다라고 평가했습니까? 일단 그 형식적인 면을 지적을 했는데요. 예. 뭐 국내 일부 언론들처럼 뭐 단호하다, 강경하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지만 예. 르몽드가 보는 그의 표현은 거칠고 공격적이었다는 겁니다. 르몽드 표현을 그대로 제가 옮기자면은 단세포적이고 저속하고 일관성 없고 자살 임무라든가 타락한 정권, 부패한 독재자 이런 자극적인 표현으로 점철된 그의 연설은 평소 그의 발언 때인 방안에서 트위터라는 것이 원래 새처럼 조잘거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트위터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난의 정당성을 떠나서 유엔 총회 연설이라는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막말들이었다는 건데요. 막말들이었다. 네. 우리 언론들에서도 나온 그 김정은에 대해서 로켓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발언이 그의 연설 안에서 인권이나 인본적 가치 등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 근거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들에 대해서 과거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는 그런 굴레를 씌웠듯이 그랬었죠. 네, 맹렬한 비난만 할 줄 알았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앞에서 제가 이제 그 단세포적이다 이런 표현을 말씀드렸었는데 예. 이번 연설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완전 파괴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거라는 건데요. 그럼 북한에 비해서 당연히 미국의 군사력이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당연히 가능하겠죠. 예. 하지만 두부 자르듯이 남북한을 뚝 잘라서 동맹국이라는 남한에 전혀 피해가 안 가고 북한을 완전 파괴한다는 게 이게 무슨 전략을 얘기하는 건지. 네. 그리고 그렇게 북한을 파괴하겠다면은 북한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을 같이 몰살시키겠다는 건지. 뭐 이렇게 단순한 해법이 있을까 싶은 거고요. 만약에 이게 그냥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다.